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독자가 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가 전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더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5월 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와 링컨사에 있는 그린우드에서 마가 랠리 집회를 일요일 오후에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마가 랠리의 연설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많은 소셜 네트워크가 우리를 검열하고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팍스가 하려는 짓은 트럼프가 없는 트럼피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바이든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경을 완전히 철파했다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솟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극좌적인 민주당원들과 비애국적인 민주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집에 가두고 통제하고 싶어하며 위험한 범죄자를 보석금 없이 풀어주고 상습범들을 혐의가 없다고 하며 석방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요 실제적으로는 범죄 취약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운동은 글로벌리스트와 부패한 다국적 기업보다 일하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대중적인 민족주의 경제활동 의제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보수적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기 성교육이라 하여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허용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성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은 당장 폐쇄를 하여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러시아 간의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자 진실위원회라고 하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당파적인 좌파들이 국민들의 헌법 1조의 보장에 대해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내면적으로는 실제로 이 마가 운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며 우리가 의회를 탈환한다고 하면 즉시 이 말도 안 되는 선전위원회를 자금을 삭감하고 또 좌익 검열들을 전부 해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대한 그들의 터무니없는 위반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연설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 조지아주 제너럴 밀스 공장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9개월 동안에 19건의 화재 및 사고가 식품 관련 가공이나 또는 제조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인 5월 1일 버지니아주 체스퍼이크의 펄듀팜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및 사고 사건이 꼭 식품 가공 업체의 주말에만 꼭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지금 우리가 그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욱더 심한 바이러스가 번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아닌 빌 게이츠가 말하는 대로 이상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대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식량 공장들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전에 사망한 돈영 의원을 대신할 임시선거를 6월 11일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 전역의 특별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대한 유권자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여 민주당과 라이노가 바로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며 유권자는 그러나 증인 서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원들이 여기에 대하여 반발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하든가 어떤 긴급 조치를 해야 하는데 라이노인 몰코프스키 상원의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고 대부분의 라이노 공화당원 몇 명이 여기에 대하여 묵과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노와 민주당이 알래스카에 지금 부정선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주 전역에서 우편 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유권자가 자신이 등록된 유권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개런티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편 투표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선거관리부가 유권자의 서명이 선거부서에 등록된 유권자의 서명과 일치하는가 대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6월 11일 날 그냥 투표를 한답니다. 우편으로. 이 일이 단순히 알래스카만의 일은 아닙니다. 알래스카가 이런 전례를 남기면 지금 좌파 성향의 오레곤주라든가 캘리포니아주 또는 워싱턴주 같은 데서는 전례를 들어서 이것을 전부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싶은 부정선거의 문을 지금 알래스카가 맨 먼저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많은 보수 논객들이 트위터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복귀를 하였으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아직까지 완전히 트위터를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인 마이클 린들 마이필로 CEO의 트윗 계정이 트윗으로 복귀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영구 사용 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수 성향의 언론인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기도 하며 또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위터로 복귀한 지 2시간 만에 마이클 린들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하여버린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 자유를 위하여 인수하였다고 하나 많은 스태프들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일론 머스크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DARPA 국방국 고등연구계획국에 의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의식적 뇌신호에 관한 것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증거 집계 도구라고 불리는 NEAT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DARPA가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의식적 뇌신호를 집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하면 거짓말하는 것과 또한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전부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예화가 다가오고 있는 세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들을 지금 억압하라는 프로젝트에 국방부가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빗 뉴네스 트루 소셜의 대표이사이자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잠드름 특검 보고서가 아마도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의하여 발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뉴네스 의원은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을 좌파를 위한 꼭두각시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 보고서를 아마도 묻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오늘 염려스러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뉴네스 의원은 보고서가 공표가 될 것이며 조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기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듀럼 특검이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기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을 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주 란 존슨 상원의원은 지금 듀럼 특검이 트럼프 클린턴 캠페인에 정치적인 더러운 속임수를 폭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민주당과 또는 주류 언론들이 이것을 은폐하였고 이번에 잔드름 특검에 의하여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꼭 밝혀지고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하와이 하원 의원이었던 tulsi 게바르드가 바이든에 대하여는 종종 비판의 글을 써왔습니다. 한편 게바르드는 트윗에서 오바마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언론검열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지 6일 만에 지금 언론검열위원회 또는 진실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녀는 바이든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 진행자는 오바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바마 뒤에도 딥스테이트라는 존재가 있죠. 워싱턴 딥스원프라고도 이야기를 되는 그 많은 관료 조직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두 얼굴마당인 오 바이든이 결과적으로는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 되어 미국의 지금 언론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하여 툴시 가바드 의원은 모든 독재 정권에는 진리부라고 하는 선전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하여 그런 독재 정권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원 게바드 의원조차도 이들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게바드 의원은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 정권에서 이러한 언론 검열 기구를 보는 것은 바로 그들이 시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 지금 시민들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게바드 의원은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팍스뉴스의 샨 해너티와의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인 컬비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 미군이 독일에서 첨단 무기 시스템을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교육시키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 컬비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독일군에게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플로리다 주 방위군이 교관으로 있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곡사포, 레이더 시스템, 장갑차와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크라이나군과 독일군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조 바이든이 330억 달러를 의회에 신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이 부족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독일의 돈을 받아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외상으로라도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토군과 러시아군 간의 공중전이 치열합니다. 러시아군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상공을 비행을 하기만 하면 나토군이 대응 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입하였다고 하여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3차 대전에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을 지금 영국과 미국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3차 대전을 유발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3차 대전이 퍼진다 하더라도 억만장자들이나 정치권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지하 100m 이상 되는 벙커에 들어가서 최소한 3년씩 버틸 수 있는 벙커들을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억만장자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서 생활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들만 원폭의 희생자가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